마약 중독자는 이제 병원에 오시면 검거되는 거 아니냐, 경찰에 신고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이상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건영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오홍석입니다. 대부분 생물학적으로 보통 약물 치료나 최근에 어떤 TMS 같은 원기 자극약 치료 여러 가지 이런 치료 방법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고요. 하지만 아직까지 근본적으로 이 중독된 뇌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치료는 없는 상태이라서 다양한 많은 치료를 저희가 적과 싸우려면 무기를 많이 드러낸 것처럼 많은 치료를 하게 되고요.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정신사회적 치료나 어떤 가족 치료 같은 환경을 하는 부분, 영적인 부분을 다루는 부분, 이런 종합적인 치료가 중독 회복에 중요한 치료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뇌세포가 파괴된 건 어쩔 수 없지만 이 약에 찌들려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뇌들은 그래도 단약을 하고 뇌에 영양을 잘 공급하고 운동이나 여러 가지 이런 걸 통해서 일정 부분 회복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끊고 생활 습관을, 건강한 습관을 교정하시면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예전보다 훨씬 좀 정신이 맑은 정신에서 또렷해지고 생활이 잘 된다고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정말 흔히 하는 치매까지 오신 분들 치료 기간이 오래 걸릴 수는 있지만 이런 회복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잘 회복하는 과정을 의사와 함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회복하겠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듣거든요. 내 의지로 할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정말 그분의 의지를 저희가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성공하는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선생님 제발 약 끊기 너무 힘들어요. 저는 정말 심각한 중독에 빠진 것 같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이게 심각하다고 하는 분들은 약을 끊는 데 성공하고요. 저는 별로 심하지 않고 제 의지로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계속 재발이 반복되는 이런 악순환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는 게 참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기꺼이 도움을 받고 함께하는 그게 꼭 의사가 아니더라도 사례관리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단약을 하는 다른 회복자분일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내가 중독을 경험하게 해준 신에게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하는 분까지 봤어요. 왜 그런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옛날의 내 모습보다 오히려 이 중독에 회복되고 나서의 내 모습이 더 마음에 든다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서 인격적인 성숙이나 어떤 영적인 회복까지 도달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지 약을 끊는 게 전부는 아니고요. 약을 끊음으로써 그 이상의 어떤 회복을 경험하실 수 있다면은 절대 그분은 약을 끊는 걸 후회하지 않으실 거라고 100%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금단이 보통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요. 신체적인 금단이 있고 심리적인 금단이 있습니다. 특히 뇌를 억제하는 계열의 약물들은 신체적인 금단이 심하게 발생하는데요. 대표적인 게 어떤 신경안정제 계열의 약물이나 또는 오피오이드 계열의 약물들은 금단이 아주 심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대부분 약을 한 번이라도 일정 기간 끊게 되면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정말 어떤 사람들은 아편에 중독된 사람들은 똥오줌을 못 가리고 온몸에 식은땀 흘리면서 침 흘리고 그 고통스러운 기간이 보통 짧게는 3, 4일, 길게는 2주 정도까지도 지속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행히 그래도 치료를 하는 약물들을 쓰면은 그런 금단을 좀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금단이 심각한 약물들은 반드시 의학적 도움, 가능하면 입원을 통해서 안전한 환경에서 의학적 도움을 받으면서 치료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체적인 금단은 지나가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심리적인 금단은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되죠. 그래서 약을 하고 싶은 강한 갈망이 몸이 회복되면 더 오히려 초기보다 늘어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가야 재발을 하지 않지, 급성 금단만 지나가고 치료가 중단이 되면은 거의 제가 보기엔 99% 다시 재발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금단 증상의 치료뿐만이 아니라 생각해야 될 것은 동반되는 정신과적 다른 질환들에 대한 치료를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우울증도 굉장히 많이 있으시고 불안장애나 간혹 가다가는 다른 정신병이 동반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동반된 치료를 충분히 하는 게 필요합니다.
마약 중독자는 이제 병원에 오시면 검거되는 거 아니냐, 경찰에 신고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치료는 정말로 아무 법적인 문제 없이 의사가 치료할 수 있고요. 또 치료받는 것도 의료보험이 다 보장이 됩니다. 그 안에서 치료받을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와서 얘기하시면 좋겠고요. 저는 이 갈망은 중독에서 회복된 데서 피해갈 수 없는 과정이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24시간 약에 대한 갈망을 호소하지는 않아요, 다들. 어떤 큐가 올 때 그 갈망을 강하게 일으키는 어떤 자극들이 있거든요. 초기에는 사실 그런 자극들을 잘 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내가 어떤 상황에서 이런 약의 갈망을 느끼는지, 어떤 게 고위험 상황인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해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잘 세우시는 게 중요하고요. 어느 정도 회복이 진행되고 나면 아무래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런 갈망감의 강도나 빈도가 줄어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될 때까지는 약물을 복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항갈망제라고 해서 그런 약에 대한 갈망을 좀 낮춰주는 약물도 있습니다. 마약 중독자가 마약을 사용하지 않는 거 아주 작게는 치료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말하는 회복은 마약을 사용하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마약을 사용하지 않는 나머지 삶을 조금 더 건강하고 그다음에 본래의 삶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갈망이든 또 마약하는 과거의 기억이든 하는 이런 문제 있던 행동들 외에 나머지 많은 시간들, 이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조금 더 회복된 삶을 살고 어떻게 조금 더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드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매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마약에 중독이 되면 삶은 더 나락으로 떨어져 있거든요. 가족과의 관계도 다 끊어져 있고 지인들 주위에서도 다 손가락질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경제적인 부분도 어려워지고 전과자가 돼 있을 가능성도 높고, 그러니까 취업도 어려워지고. 약을 끊었는데 삶은 계속 바닥이다 그러면 사실 그분이 약을 끊은 상태가 오래 유지되기 어려울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삶이 어떻게 원상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을까, 또는 내 예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이분들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게 회복한 분들을 좀 만나게 해드리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저렇게 사니까 정말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나도. 저 사람도 나처럼 심한 중독자였는데 저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이런 어떤 롤모델도 필요할 것 같고요. 주위에 이런 부분을 회복을 잘 아는 안내자가 있으면 좋죠. 그래서 사례관리자나 치료자가 삶에, 약을 안 하는 것 이외에 나머지 삶의 회복을 도와주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 사실 환자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가족인데, 이런 중독에 빠진 환자들은 가족과의 관계가 나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이 이런 부분들 회복을 도와주실 수 있다면 환자가 더 잘 회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에는 아직 그 마약 중독 치료 전문기관이라고 할 만한 곳이 모든 지역에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마약류 치료 지정 보호기관이라든지 관련된 정보들을 한번 영상에 따로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지역에 이제 중독과의 통합 지원센터라고 하는 복지부에서 운영하는 기관들이 있거든요. 이 기관들에서도 이런 마약 중독과 관련돼서 이런 치료 정보와 회복을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많이 제공해 주시고요. 혹시 지역에 이런 중독과의 통합 지원센터가 없다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가셔도 일부 좀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을 테니까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최근에 지역마다 옛날에 마약 퇴치 운동 본부라는 지역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상담하고 예방 교육한 수준이었습니다만 최근에는 이제 이 마약 퇴치 운동 본부가 조금 지역마다 중독 재활 센터를 아마 7개 정도 올해 안으로 마련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강원도에도 강릉에 세우는 걸 일단 계획을 세웠다고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마약 문제가 워낙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시설들, 기관들 또는 이제 자조 모임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협심자 모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인 경우는 AA라는 모임이 있고요. 마약 중독자의 모임은 NA라고 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선배 회복자분들에 대한 모습과 이야기를 듣고 본인이 거기를 닮아가는 과정, 또는 본인이 갖고 있는 경험을 솔직하게 얘기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문제를 노출하고 그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
솔직과 겸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제 그런 모임들이 아마도 AA 알코올 모임은 거의 지역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NA 모임은 아마 전적에 있지는 않아서 저희가 조금 앞으로 이제 이런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많이 활성화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가 마약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부터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마약 중독을 어떻게 치료하고 회복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